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호르몬이라 부르는 뇌 분비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옆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뇌 분비 물질은 특정 중추신경계 명령을 받아서 특정 반응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지, 각 기관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을 조절하는 주 중추는 간내 중에서도 시상하부가 담당하는 거. 첫 번째로 외 분비샘과 뇌 분비샘의 차이를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현재 교과서상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고 수능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 없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꼭 설명하는 분이 계시고 내신에서 꼭 출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하고 가자. 외 분비 물질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체액이 체외로 분비되는 물질을 묶어다가 외 분비 물질이라 부르고, 이런 외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을 묶어서 외 분비샘이라 하게 되는 거지. 그 외 분비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땀, 눈물, 젖, 소화액이 있는데, 이때 소화액의 종류에는 뭐 침이라든지 위액, 쓸개즙, 이자액, 장액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땀을 분비하는 장소가 땀샘, 눈물을 분비하는 장소가 눈물샘, 젖을 분비하는 장소가 젖샘, 각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시키는 장소를 소화샘이라 부르는 거지. 이런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체외로 연결되는 관이 있고, 그 관을 묶어다가 우리가 분비관이다 표현하게 되는 거지. 참고로 소화샘과 연결된 분비관 중에서 굉장히 긴 분비관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자샘에서 12지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자관, 그다음 간에서 쓸개를 거쳐서 이자관까지 연결되는 쓸개관이 가장 대표적인 분비관의 사례가 되는 거야. 뇌 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을 묶어다가 뇌 분비샘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의 주요한 특징은 뇌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로부터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 이들의 목적이 특정 반응계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냐. 그럼 그 반응계까지 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 반드시 잡아야 할 특징,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뇌 분비 물질은 반드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뇌 분비 물질에서 반응계까지 감에 있어서 우리 기관계 중에서 순환계가 관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단원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비교 내용, 흥분 전달 물질과 뇌 분비 물질의 차이. 자, 두 물질의 공통점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은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고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절대 타지 않아요. 근데 뇌 분비 물질은 반드시 반응계까지 감에 있어서 혈액을 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지. 만약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이 혈액을 탔다, 그럼 걔는 더 이상 흥분 전달 물질이 아니야. 걔는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혈액을 타냐 혈액을 타지 않느냐가 뇌 분비 물질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 아주 주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거지. 참고로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의 명령을 받는 반응기를 다른 말로 표적 기관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또는 그 표적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표적 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내신의 소수령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뇌 분비 물질의 특징을 적어봐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뇌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면 반드시 뭘 타고, 그렇지, 혈액을 타고 특정 반응기 또는 표적 기관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점이지. 자, 두 번째 특징이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뇌 분비 물질은 아무 기관한테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뇌 분비 물질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주의할 점, 한 종류의 뇌 분비 물질은 한 종류의 표적 기관만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한 종류의 뇌 분비 물질이더라도 여러 개의 반응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 또는 표적 기관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표적 기관은 특정 뇌 분비 물질한테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표적 기관은 그 뇌 분비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각 표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뇌 분비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묶어다가 뇌 분비 물질 수용체 또는 호르몬 수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TSH라는 호르몬은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고, ACTH라는 호르몬은 부신 겉질한테만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ACTH가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갑상샘은 ACTH라는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특징, 척추동물 간에는 뇌 분비 물질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때 척추동물을 하게 되면 오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들을 의미하는 거지. 양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애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뇌 분비 물질을 추출해서 내 몸에 집어넣어도 내 몸에서는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 체내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돼지한테서 인슐린을 추출해다가 내 몸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 장기적으로 인슐린 분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원리가 바로 방금 설명했던 특징 때문인 거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척추동물 사이에서 거부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척추동물 사이에서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자, 네 번째 특징, 뇌 분비 물질은 특정 표적 기관한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다량으로 분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도 충분히 작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량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적정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적정량보다 너무 적게 분비가 돼버리면 특정 표적 기관으로부터 특정 반응을 유도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특정 표적 기관으로부터 너무 과다한 반응을 유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적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소증, 너무 많이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다증이라 부르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이 있는데,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가지고 내 몸집을 키워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장 호르몬이 어렸을 때부터 분비가 안 일어나. 그럼 생장이 잘 안 일어나겠지. 몸집이라든지 키가 잘 크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외소증이라 부르는 거고,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몸집이 너무 커지는 거지. 그런 경우를 거인증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을 알면 과다증이냐 과소증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 설명한 부분은 문제에서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내 몸의 내 분비 물질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간내 시상하부라 그랬지. 시상하부는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낼 때 명령 계통이 두 가지 있다 그러네. 첫 번째, 자율신경계를 통한 명령과 내 분비 물질의 분비를 통한 두 가지 명령 계통을 가지고 있지, 크게. 그럼 두 명령 계통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즉 신경계에 의한 명령과 내 분비 물질에 의한 명령의 차이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전달 속도. 말초신경계는 중추하고 반응기까지 다이렉트로 통신 케이블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런데 내 분비 물질은 반드시 혈액을 타고 반응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령 전달 속도가 좀 느리다는 얘기지. 두 번째, 작용 범위야. 말초신경계는 특정 반응기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에 의한 명령 작용 범위는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뇌 분비 물질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뇌 분비 물질이 여러 종류의 반응기를 갖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가 온몸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야 되잖냐? 뇌 분비 물질에 의한 작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세 번째, 반응 지속 시간인데 신경에 의한 명령은 지속 시간이 짧아요. 반면에 뇌 분비 물질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명령을 내릴 반응기를 지나갈 때마다 계속 명령을 때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명령 지속 시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 전달 매개체는 무엇이냐? 당연히 신경은 신경세포가 관여를 하는 거고, 뇌 분비 물질이 특정 반응기까지 감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바로 혈액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